조선 역사 속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잔혹했던 형제의 싸움을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세조의 왕위 찬탈을 떠올리실 겁니다. 수많은 충신들이 칼날 아래 피를 흘렸고 어린 왕 단종은 차가운 유배지에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죠. 그런데 이 피바람이 몰아치던 시기에 거대한 권력의 정면으로 맞서 죽음을 무릅쓰고 폐위된 단종을 구하려 했던 또 다른 왕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는 왕의 아우이자 단종의 숙부였던 금성대 군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역사의 뒤편에 가려졌던 비운의 왕자 금성대군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는 도대체 왜 기꺼이 파멸의 길을 택했을까요? 그의 필사적인 저항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세조의 강력한 카리스마나 단종의 애처로운 처지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잔혹한 역사 이면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과 불의에 저항했던 한 개인의 처절한 선택이 숨겨져 있습니다. 숭고한 이상을 품었으나 결국 좌절되고 만 비극적인 서사 말입니다. 역사의 그림자 속에 가려졌던 금성대군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압도적인 권력 앞에 선 한 인간의 고뇌와 용기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과 함께 잊혀진 가치,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되묻는 질문을 던져줄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14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의 어린 왕, 단종이 용상에 앉았던 바로 그 해였죠. 병약했던 아버지 문종이 예상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자 채 12살도 되지 않은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단종. 그의 어깨에 놓인 왕관은 너무나도 무겁고 버거웠을 겁니다. 즉위 초부터 왕실은 불안했고 그 불안의 중심에는 단종의 숙부이자 뛰어난 무예와 함께 강력한 권력을 지닌 수양대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어린 조카를 돕는 듯 보였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왕위를 향한 검은 야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왕실의 평화를 위협하는 불길한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종의 용상 아래 드리워진 수양대군의 거대한 그림자는 점차 조선 전체를 뒤덮는 먹구름과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한명회, 권람 등 뛰어난 책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들은 밤늦도록 은밀한 밀담을 나누며 왕위를 향한 치밀하고도 잔혹한 계략을 차근차근 꾸며나갔습니다. 궁궐의 밤은 점차 깊어지고 그 어둠 속에서 역사의 피바람을 예고하는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죠.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왕족 중 한 명이 바로 금성대군이었습니다. 그는 수양대군의 수상한 움직임에서 심상치 않은 위협을 감지했을 겁니다. 어린 조카의 안위와 왕실의 미래를 걱정하며 그는 밤마다 깊은 고뇌에 빠졌을 테지요. 그리고 마침내 1453년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피의 밤이 찾아옵니다. 바로 계유정난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 권람 등 자신의 신복들을 동원하여 단종을 충실히 보필하던 김종서, 황보인 등 수많은 대신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궁궐 안팎은 삽시간에 아비규환의 혼란에 휩싸였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비명과 울부짖음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칼날은 무고한 이들에게도 무자비하게 향했고 조선의 수도 한양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이 날의 참혹함은 조선 역사의 한 페이지를 가장 잔혹하고 처참하게 장식했으며 그 피비린내 나는 폭력은 수많은 백성들에게 깊은 공포와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금성대군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조카이자 어린 왕 단종의 안위는 물론 왕실 전체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다는 사실에 깊은 고뇌에 빠졌을 겁니다. 권력의 눈이 멀어 폭주하는 숙부의 잔혹함을 보며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밤마다 잠 못 이루었겠죠. 왕족으로서 이 모든 비극을 그저 방관할 수만은 없었을 테니까요. 불안과 긴장, 그리고 곧 다가올 더 큰 비극에 대한 예감은 그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금성대군의 고뇌는 이제 역사의 새로운 장을, 그의 비극적인 여정을 열게 될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고뇌는 오래가지 않아 더욱 냉혹한 현실로 변해버렸습니다. 숙부 수양대군, 곧 세조가 피바람을 일으키며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이죠.
계유정난의 칼날은 무고한 왕족과 충신들을 무참히 베어냈습니다. 성삼문, 박팽령 같은 충신들은 물론 단종의 어린 나이를 틈타 권력을 탐하던 세력들까지 모조리 숙청되었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금성대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자신의 조카인 단종이 허수아비 왕으로 전락하고 왕실의 존엄이 땅에 떨어지는 현실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테니까요. 결국 단종은 상왕으로 물러나고 수양대군은 마침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조선은 그렇게 세조의 시대를 맞이했죠. 하지만 금성대군은 가만히 앉아 역사의 흐름을 방관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종의 보기를 꿈꾸며 세조의 눈을 피해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유배였습니다. 권력의 핵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쫓겨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칼날이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죠. 경상도 순흥으로 유배된 금성대군은 그곳에서 절치부심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생활해야 하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단종 보기의 대의를 되새겼을 겁니다. 유배지 순흥은 금성대군에게 좌절의 장소인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품는 요람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하나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의 유력 인사들, 세조의 폭정에 불만을 품은 백성들, 그리고 단종의 비극을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었죠.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모여드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금성대군에게서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금성대군은 이들과 함께 단종 복위 운동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세우며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금성대군은 백성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는 단종이 부당하게 왕위를 빼앗겼음을 호소하며 세조의 폭정을 규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왕족으로서의 위엄과 함께 불의에 저항하는 굳은 신념이 담겨 있었죠. 백성들은 그의 연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린 단종 임금을 다시 왕위에 모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금성대군의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순흥 땅을 울렸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외침은 억눌려 있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잠자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민심은 곧 거대한 봉기로 이어졌습니다. 농민들, 상인들, 그리고 뜻있는 선비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금성대군의 깃발 아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복위 운동에 동참하며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 애썼습니다. 금성대군의 존재는 세조의 절대 권력에 맞서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고 한때 절망에 빠졌던 조선 땅에 희미한 희망의 빛을 드리웠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봉기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모두의 눈빛에는 기대와 함께 혹시 모를 비극적인 결말에 대한 불안감도 스며들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조 역시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죠. 그의 첩자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금성대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순흥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점차 커다란 물결이 되어 세조의 왕권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자 세조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감히 왕족의 몸으로 반역을 꾀하다니. 그의 표정은 어둠에 잠겼고 금성대군의 움직임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마다 싸늘한 살기가 번뜩였을 겁니다. 그는 금성대군의 복위 운동을 뿌리 뽑기 위해 은밀하면서도 잔혹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금성대군은 이 모든 난관을 뚫고 단종을 복위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의 숭고한 저항은 또 다른 비극으로 끝이 날까요? 역사의 시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조의 심중에 살기가 번뜩였을 때 순흥 땅에서는 금성대군의 복위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죠. 유배지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종을 향한 충정은 더욱 단단해졌고 죽음을 불사하는 비장한 각오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어찌 어린 임금을 패하고 숙부라는 자가 왕위에 오를 수 있단 말입니까?
금성대군의 목소리는 수능 고울을 울렸고 그의 절규는 억압받던 백성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을 겁니다. 그는 단순히 왕실의 권력을 되찾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부당한 권력에 맞설 용기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금성대군은 유배지에 머무는 동안 뜻을 같이 하는 지방의 선비들과 관료들, 그리고 고을의 백성들을 은밀히 규합했습니다. 그들은 밤늦도록 등불 아래 모여 단종 복위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어떤 이는 금성대군의 연설에 깊은 감동을 받아, 또 어떤 이는 폐위된 단종의 비극적인 운명의 연민을 느껴, 또 다른 이는 세조의 폭압적인 통치에 대한 불만을 품고 그의 곁에 모여들었죠. 마치 가뭄 끝에 단비를 기다리듯 백성들은 금성대군의 움직임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금성대군이 백성들 앞에서 단종 복위를 외치며 연설하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웅장했을 겁니다. 그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봉기의 물결은 수능을 넘어 주변 지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종 복위라는 외침은 산천에 메아리 쳤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금성대군의 거병에 동참했죠. 농민들은 괭이와 낫을 들고 선비들은 붓 대신 칼을 잡았을 겁니다. 이 작은 불씨는 세조의 왕권을 위협하는 거대한 불길이 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동시에 그 뒤편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세조의 첩자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금성대군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감시하고 있었죠. 그들의 눈은 마치 매의 눈처럼 예리했고 금성대군과 그를 따르는 이들의 모든 비밀스러운 움직임은 고스란히 세조의 귀에 들어갔을 겁니다. 밀서가 오고 가는 숲길, 밤늦도록 불이 켜진 초가집,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장터 구석까지 첩자들의 감시는 빈틈없이 이어졌습니다. 세조는 금성대군의 움직임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마다 크게 분노했죠. 감히 왕족의 몸으로 반역을 꾀하다니. 그의 표정은 어둠에 잠겼고 싸늘한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왕위를 찬탈한 자에게는 그 어떤 도전도 용납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금성대군의 복위운동은 세조에게 있어 자신의 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용서할 수 없는 역모였습니다. 그는 이 불온한 움직임을 뿌리 뽑기 위해 은밀하면서도 잔혹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조는 즉시 군사를 동원하여 수능을 향해 진격할 것을 명했습니다. 희망에 부풀어 있던 금성대군과 그의 동지들에게 이 소식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았을 겁니다. 미처 제대로 된 전열을 갖추기도 전에 세조의 압도적인 군사력은 수능을 포위했습니다. 백성들의 용기는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고 들불처럼 번지던 봉기는 거대한 군대의 발 아래 힘없이 짓밟히기 시작했습니다. 금성대군의 거점은 순식간에 세조의 군대에 의해 포위되었고 무고한 백성들과 뜻을 같이 했던 수많은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희망에 가득 찼던 얼굴들은 절망과 공포로 물들었고 그들의 외침은 이제 핏빛 비명으로 변하고 있었죠. 불과 얼마 전까지 단종 복위를 외치며 정의를 부르짖던 그들의 열기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꿈처럼 아름다웠던 희망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비극적인 운명이 그들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금성대군 역시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과연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권력의 칼날 아래 쓰러져 갈까요? 역사의 시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종결을 향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죠. 수능에서 타올랐던 단종 복위의 불꽃은 세조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속절없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금성대군의 거점은 삽시간에 함락되었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백성과 동지들은 죄인처럼 끌려가 참담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희망에 부풀었던 얼굴들은 절망과 공포로 물들었고 그들의 외침은 이제 핏빛 비명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불과 며칠 전 단종 복위를 외치며 정의를 부르짖던 뜨거운 열기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꿈처럼 아름다웠던 희망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쓰러지고 비극적인 운명의 그림자가 그들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결국 금성대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조의 군대에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는 치욕을 겪게 됩니다. 한때 고귀한 왕족의 혈통을 자랑하던 그였지만 이제는 역적이라는 이름으로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조정에서는 그의 죄를 묻기 위한 혹독한 신문이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조는 모든 반란의 책임을 금성대군에게 뒤집어 씌워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지만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종을 복위시키는 것은 하늘의 뜻이며 내가 행한 일은 옳다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신문장을 울렸고 거대한 권력의 폭풍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한 개인의 숭고한 저항 정신을 보여주었죠. 수많은 이들이 그의 굳건한 신념과 용기에 경외심을 표했지만 세조의 칼날은 이미 그의 목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금성대군은 사사라는 비극적인 판결을 받게 됩니다. 역사의 기록은 그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통스럽게 죽어갔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의 마지막 순간 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이루지 못한 단종 복위의 꿈을 아쉬워하면서도 옳다고 믿었던 신념을 끝까지 지켰다는 자부심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왕족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았던 그의 선택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가 꿈꿨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금성대군의 죽음은 단종 복위 운동의 마지막 불꽃마저 꺼뜨리는 잔혹한 종결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최후와 함께 그와 뜻을 같이 했던 수많은 동지들 또한 피바람 속에서 쓰러져갔습니다. 이로써 세조의 왕권은 더욱 공고해졌고 조선은 한동안 피로 얼룩진 암울한 시대를 겪게 됩니다. 한 왕족의 숭고한 희생은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때로는 잊히기도 하지만 그가 남긴 불굴의 정신과 비극적인 삶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법이죠. 역사의 뒤안길에 가려졌던 그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을 선사합니다. 금성대군은 비록 실패했지만 불의한 권력에 맞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했던 한 인간의 처절하고도 숭고한 투쟁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죠. 역사는 흔히 승자의 기록으로만 남아 후대에 전해진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승자의 빛나는 기록 이면에 패자의 어둡고 쓸쓸한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진실과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시대를 관통하는 잊혀진 목소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금성대군의 비극적인 선택과 그가 꿈꿨던 정의로운 세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거대한 불의 앞에 개인이 설 수 있는 용기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침묵 속에 묻혀버린 수많은 용감한 목소리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조선시대의 한 비극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가치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의 용기와 희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